다음에 닭띠가 됩니다. 닭띠는 토끼띠, 쥐띠, 말띠와 더불어서 중요한 강한 기운이 몰려있는 띠가 닭띠가 됩니다. 그래서 닭띠들이 보면 막내로 태어났던 아니면 장남이 아닌 차남으로 태어났던 집안에서 꼭 가권, 가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기운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띠들이 자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우리 가문에 가장 역할을 할 띠가 나왔구나. 그럴 만큼 강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띠들이 진짜 피곤한 집이 잘 풀리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기가 쉬워요. 집안의 대소사는 내가 챙겨야 되는데 뭔가 분위기는 따라주지 않고 여건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런데 내가 집안의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되겠고 이런 가운데서 힘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여건만 잘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그 집안의 어떤 그 기운을 등에 업고서 매우 중요한 일들도 많이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형이라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어영부영 술이나 마시고 제 역할을 못 하는데 이런 닭띠나 토끼띠, 쥐띠, 말띠 이런 띠들이 그 막내가 됐던 차남이 됐던 이런 상황이 있다면은 그 형은 그렇게 무책임하고 하는데 꼭 그 동생들이 그 형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형보다 못한 동생보다 못한 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 연출되기 쉽죠. 그래서 그러한 그 강한 기운이 몰려 있는 띠가 되므로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고 직업적으로 뭐냐면은 투잡, 쓰리잡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에는 쉽지 않다 이거예요. 이런 띠들은 뭐냐면 한 분야, 예를 들어서 내가 기술적으로 어떠한 그 나만이 특화된 어떤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꾸준히 연구 개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큰 어떤 결과물을 내서 나중에 그 결과물이 주위 사람들의 큰 반향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직업적으로 안정되고 그런 가운데 재물적으로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띠가 닭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일궈라. 즉 한 우물을 파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제 그 사주 구성상 봐서 우리 역학용어로 뭐 충살이 있고 무슨 저 옆에서 무슨 뭐 그 형살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직업이 한 분야로 가다가도 또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더라도 바뀌는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낼 필요가 있다. 그러한 기운들이 이런 그 강한 기운이 몰려 있는 토끼띠, 쥐띠, 닭띠, 말띠 그룹이 되겠다. 그 중에서 닭띠는 금의 기운이 강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금이라는 것이 이 오행적으로 강한 어떤 금속성도 의미하고 또 뭐도 의미하는 금융, 현금 이것까지도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재물적으로는 잘 살 수 있는 기운은 기본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띠들은 뭐냐 하면은
역동적으로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발전을 구하기보다 부모 곁에서 머물면서 또는 근간에 있으면서 어떤 그 본인의 그 장남의 어떤 의식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그 고향 땅 또는 내가 그 사는 그 터전 거기에서 또 발전을 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괜히 역막기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결과물이 잘 안 나와요. 사주 구성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한 자리에 머물라고 해도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띠들은 그런 이동 변동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한 곳에 정착을 한다면은 거의 10년 이상 20년 정도 꾸준한 어떤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한 우물을 파고 지역도 가급적이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겠고 구태여 움직인다면 그 분야에서 웬만하면 움직이지 말고 결과물을 낼 때까지 참고 꾸준히 밀고 나가라. 그래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발전의 기운이 있고 기본적으로 금융이요 재물임으로 잘 살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 다음에 닭띠 같은 경우가 운기론으로 봐서 뱀띠 해부터 닭띠 해에 해당하는 이 5년 정도 구간 4오미 신유 5년 정도의 구간이 사회적으로 내가 크게 대발할 수 있는 그런 그 운기가 되겠습니다. 길게는 한 양띠에까지 볼 수, 아니죠. 개띠에까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6년 정도 볼 수 있는데 요럴 때에 사주 원국으로 봐서 재물운이나 관운이 좋다면은 사회적으로 아주 왕성한 결과물을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럴 때에 재물운도 좋은데 주위 사람들이 나를 갖다 밀어주고 내 말을 많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게 뱀띠에부터 개띠의 구간까지다. 근데 만약에 이런 구간에 내 주도력은 있는데 뭐냐면은 재물운이나 관운이 별로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평타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겠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내 운기가 꺾기 시작하는 역마살, 육개살, 화개살이 오는 이 삼재 구간에 걸리게 되면은 그럴 때에 내 운기도 하락하고 사주적인 그 재물이나 관운도 약하게 된다면은 이럴 때는 굉장한 그 재물적인 손실, 직장에서 잘리고 그 다음에 사업도 망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사주 원국 자체의 운기도 안 좋다면 3, 4, 1원 매사 신중하게 처신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이 구간 넘겨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라도 12년을 주기로 6년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역마살이 오는 이때부터 천살 구간까지 6년간 또 안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절반은 좋고 절반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좋을 때는 크게 한번 크게 발전을 이룩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직장에서도 내 스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역마살부터 오는 이런 운에는 내가 바짝 엎드리면서 뭔가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면 그런 구간이 이제 12년씩에서 세 바퀴 돌면 36년간이 되죠. 36년 동안에 3번의 구간 동안에 이렇게 흐름만 잘 탄다면 그 36년 지난 후에는 대발할 때 많이 대발하고 손해날 때 별로 손해 안 나고 다음에 또 대발할 때 더 업그레이드가 돼 있고 그래서 재물적으로 뭐 수십억 수백억도 만질 수가 있겠죠. 이런 흐름만 잘 탄다면 이건 다분히 운기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위에 실력이 있는 상담사, 철학관 이런 데 가서 점검을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이런 거를 제대로 보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은 시청자분들의 어떤 그 운이라고도 봐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고 실력 있는 상담가를 만나서 내가 좋은 어드바이스를 받아가지고 효율적으로 내가 대처했다. 이거는 본인의 운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상담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절망이나 실망 상태에 있는 그러한 사람을 사주풀이 다시 해보니까 상당히 괜찮은데 왜 그런 얘기 했느냐 해가지고 많은 그 젊은이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고 갔어요. 그래서 잘 살아요 지금. 근데 이 사주를 제대로 못 본 사람한테 가서 이 사주 못 쓸 사주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기죽어가지고 말이야.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본인 스스로가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리고 나서 그 사람 내가 좋은 사람, 좋은 상담을 하는 사람 만나는 것도 자기 운이란 말이야. 자기 실력이고 그런 정도 안목은 스스로가 갖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인기론적으로 이런 것,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한 우물을 파고 그랬을 때에 한 30년을 20년 30년을 딱 놓고 보면 큰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흐름만 잘 타도. 그 다음에 이 띠가 가지는 원초적인 어떤 그 인맥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친구 같고 같은 공동 운명체에 속하는 뱀띠, 소띠 이런 사람들하고는 잘 지내야 되겠죠. 친구 같고 형제 같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는 허물 없이 지내도 무방한데,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운기가 안 좋고 사주의 운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어쨌든 뱀띠하고 소띠하고는 잘 맞는다.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인생의 어드바이스를 구하고 어떤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인생의 멘토가 필요하다. 자문을 구하고 싶다. 그런 사람, 그런 띠가 뭐냐? 원숭이, 쥐, 용띠 이런 그룹에서 그런 해답을 찾는 것이 매우 현명하다. 나보다는 앞선 그룹이고 뭔가 내가 모르는 바를 많이 아는 띠들이 이런 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종복같이 수화같이 부리면서 내가 하는 일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그런 띠가 어떤 띠냐? 이런 띠가 바로 범띠, 말띠, 개띠가 되겠다. 이런 띠에서 뭐 집사라던가 아니면은 내 수화로서 내가 만만하게 부릴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걱정 안 해도 알아서 다 처리를 해준다. 그런 띠들이 바로 범띠, 말띠, 개띠가 되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시너지를 재물 부자가 되는 길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인맥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기피를 해야 된다. 기피해야 될 띠가 뭐냐?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띠가 뭐냐면은 토끼띠가 되겠다. 이런 사람이 부부로 만나면 아주 못 살고 헤어져요 진짜로. 내가 새싹인가 봤는데 다 이혼하더라고. 얼마 못 살고 이혼해요 그냥. 그래서 그 중에서 닭띠는 기피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한 공간에서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서 만나든 사업을 하는데 어떤 그 협력 관계 있어가지고 안 하면 안 될 상황이다. 그럴 때 행동 양식은 뭐냐? 둘이 잘 공존할 수 있는 행동 양식이 기브 앤 테이크를 잘하라. 나한테 도움 줄 만큼 나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런 것을 미리 안다면 내가 미리 알아서 이 사람한테 잘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그걸 잊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소에 의견은 잘 맞진 않지만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네. 응? 또 그냥 도와주고 베푸는 데 있어서는 화끈하게 밀어주는 게 있네 해가지고 동지적인 관계로 갈 수가 있다. 근데 그런 배려가 없다면 굉장히 깨지기 쉬워. 이런 사람들하고는 부부로 만나도 굉장히 쉽지가 않고 깨지기 쉽다. 그 다음에 방위를 보겠습니다. 방위는 정서쪽으로 나 있는 사업장, 가게, 식당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집,
거주지가 현관문이 이 서쪽으로 나 있다. 그런 주거지는 피하라. 사업장도 피하라. 그 다음에 직장까지도 이제 보는데, 직장이 서쪽으로 나 있는 그 직장을 들어간다면 오래 못 다닌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직장은 뭐 좋은 삼성이니 뭐 좋은 직장인데 이상하게 거기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날라 씹어대가지고 오래 못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사업장, 직장, 주거지 그런 공간들이 문이 서쪽으로 나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베란다를 기준으로 봅니다. 베란다에서 큰 기운이 오기 때문에 그 베란다가 서쪽으로 나 있으면 안 되고, 그게 벽으로 가려 있고 그 남북 쪽으로 이제 베란다가 나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잘 맞는 방위가 되겠다. 그 다음에 잠잘 때는 머리는 서북 방면에 대고 다리는 동남 방향에 대고, 그리고 자면은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건강해진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나서 일을 했더니 일의 효율도 높아지더라. 그래서 부자가 되기도 하더라.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1, 2%의 어떤 가능성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걸 취용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색상적으로는 흰색이 안 좋은데,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이라 옛날부터 흰색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면역이 돼 있다. 그래서 흰색이 안 좋기는 한데 다른 띠들에 비해서 그 기피하는 그 색상의 정도가 약하다. 그래서 흰색을 안 입으면 좋으나 어쩔 수 없을 때 입긴 하는데, 이런 흰색을 강하게 빼주는 색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띠가 뭐냐면은 검정색이다. 검정색을 입어주면 닭띠들은 좋아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색상을 해도 괜찮은데 가장 좋은 건 검정색. 또 깊이 될 것 흰색이다. 그 나머지는 뭐 본인의 취향 따라서 입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 학생을 두는 어떤 그 부모라면, 학생이 만약에 닭띠라면은 공부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방위가 진짜 이렇게 나 있으면 반드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색상도 흰색 같은 걸 기피하면 되겠죠. 공부하는 학생들 상당히 중요해요, 색상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